그리고 저는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가 아니라 정상화시켜야 된다.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정화라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싫고 떨어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근데 가격이 우리는 제가 볼 때 제가 너무 올라가 있어요. 물론 이게 그러니까는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상당히 오른 적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계부채가요. 우리나라 지금 뭐냐면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지금 GDP 대비 100%가 넘었습니다. 이미요. 이거 언젠가 터집니다. 자, 부채라는 건 뭐죠? 미래소득을 땡겨 쓰는 겁니다. 부채를 안 갚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래소득을 땡겨 쓴 거예요. 그렇죠? 땡겨 썼는데 이건 언젠가 갚아야 되는데 미래소득은 뭘로 보장되는 겁니까? 내가 좋은 일자리가 지속이 돼야지만 이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좋은 일자리라는 게 지금 그렇게 보장이 됩니까? 이건 지속이 불가능해요. 네? 이게 한번 터지면요. 나중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최근에 뭐 종부세 이런 얘기 있죠. 시중에서. 종부세 적용되는 사람은 1, 2%뿐이 안 되는데 국민들이 세금 인상한 것에 대해서 한 47%가 반대하더라. 절반 정도가. 왜 그렇습니까요? 일반 서민들, 중산층들이 막 빚내서 막 자기도 이제 막 주택을 매입했어요. 왜 매입했죠? 내가 매입 안 하게 되면은 자산 격차에서 내가 밀려나가지고, 예? 난 집을 소유 안 하는 순간에는 하층으로 전락할 것 같단 말이에요. 불안의식. 그러다 미래도 그러니까 별로 내가 언제까지 직장 생활할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 고용도 불안정해. 그러니까 빨리 나도 그러니까 주택을 빚을 내서 사가지고 빨리 자산 가격 상승해, 주가 상승해서 나도 혜택을 좀 봐야지만이 그나마, 예? 나도 좀 이제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불안식 속에 다들 막 하는 거잖아요. 예? 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가 주택 가격이 만약에 폭락을 했을 때 일본이요. 한 30년간 이렇게 폭락을 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폭락을 하게 돼. 이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요?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막 이렇게 세금을 강화하게 되면 집값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산 손실이 생기잖아요. 집을 빚내서 산 사람들은요. 자산 손실이 생기게 되면 그런 이제 불안감. 거기다 또 뭐냐면 집값이 올랐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요. 세율을 안 올렸어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별로 생활도 팍팍한데 예? 세금까지 부담이 늘어나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한 종부세하고 관련 없는데 왜 반대들 이렇게 하는 게 누군가 하는데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에서 경험은 뭡니까요?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 때문에 재밌는 게요. 타임지에서 미국의 타임지라는 잡지 있잖아요. 타임지에서 금융이 딱 터졌을 때요. 미국의 금융위의 주범이 누구냐?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1위 누구 나왔냐? 조지 부시 현직 대통령. 2등 누구로 나왔냐? 클린턴 전직 대통령. 클린턴이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2000년에 그만둔 사람인데 이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3위 누가 했냐? 연준의 그린스펀 의장, 중앙은행 총재요. 3위가 누구를 했냐면 자기 자신을 했어요. 미국 시민들, 소비자 자기 자신을요. 4위가 누구였냐? 연준의 그린스펀 의장. 5위가 누구였냐? 필그램이라고 민주당 출신 상원 금융위원장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부시가 간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부시가 한 게 뭐냐면요. 요즘 우리나라 여당에 뭐 실세 의원이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겠다고 이런 식의 표현했는데 그거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모든 가구도 주택을 갖게 해주라는 거 말은 굉장히 멋들어 보이죠. 근데 어떻게 갖고 공짜로 줄 거예요? 공짜로 안 준다는 얘기 그러면 빚내서 다 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가 상환 못하게 되면은 저소득자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소득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일자리가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못 갚으면은 주택 차압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을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주택 갖게 해주는 건 좋지요. 하는데 꼭 이렇게 소유를 해서 꼭 갖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살 곳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미국이,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랬어요. 부시의 그러니까는 한국판 버전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부시가 했던 게 바로 그거였었어요. 소유자 사회를 만들겠다. 미국 전 국민을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금융회사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지 않는, 쟤들은 빌려줘봤자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라서 안 줬던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줘가지고 해가지고 막 대출을 쉽게 해준 거예요. 하다가 뻥 터진 거예요. 근데 그게 원조가 클린턴입니다. 클린턴 때부터 했었어요. 95년부터요. 국민주택 보유 전략이라는 걸 써가지고 그러면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도했던 것이 90년대 미국 민주당이 된 거고, 예?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거 봐가지고 그냥 소름 끼치더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그 주범들을 찾아내길래. 근데 3위를 자기 자신으로 찍어냈어요. 그건 뭐냐? 주택시장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갈 때는요,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대부분이 해피합니다. 대부분이 해피해.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신규주택 구입한 사람들가 집을 10만 달러 샀는데 15만 달러가 됐어. 기분 좋죠. 삼겹살 파티하죠. 뭐 기존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택값 오를 것이고요. 금융은 돈 장사할 때가 있으니까 더 좋고. 예? 그러면 이제 돈이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 심리도 개선된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도 좀 그러니까 활력이 붙죠. 그럼 정치인들도 인기가 올라가. 그 집값이 오를 때는 그러니까 모두가 대부분이 해피해. 해피한데 문제는 이게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빚내서 주택을 매입하는 거는요. 이게 꺾이는 순간에 비극으로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 비용은 엄청난 거예요. 그 비용은요. 금융위기를 겪었듯이.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그거를 겪고 나서, 미국 시민들이 뭐냐면, 내가 굉장히 이 아둔했구나. 예? 스스로를 그렇게 한 거예요. 후회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건데요. 근데 지금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요, 일찍이 한국판 양적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은행에서 뭐냐면 대출금 일부 상한하라고 압력이 들어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주택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대출금을 줄이려고 해요. 은행도 우리가 안전장치 마련해야 되니까. 근데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는요, 최소한 몇 천만 원씩 떨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걸 월급쟁이들이 그걸 어떻게 몇 천만 원씩 갚아요. 떨어진 거를요. 그럼 되게 어떻게 합니까? 주택을 팔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주택시장은 특별합니다. 주식시장이나 주택시장은요. 특히 주택시장은요.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락 신호가 시장을 지배하면요. 매수자는 싹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매도만 하려고 하지, 매수자는 왜? 앞으로 하락할 것 같은데 왜 지금 사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팔리죠? 안 팔리면 그럼 어쩌다 하나가 이제 거래가 되면 그게 이제 가격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럼 가격이 추가 하락하게 되면 또 추가 대출 상한이라고, 이게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못 갚게 되면은 은행은 뭐냐면 마냥 안 기다려줍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차압을 해요. 경매 붙입니다. 그래서 팔릴 때까지 싸게 이게 저기 해가지고 팔아치우고 자기 빌려준 돈 회수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것이고요. 집에서요. 예?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때 한 10년 동안 751만 채가 차압당해서 이렇게 거리 쫓겨난 거예요. 751만 채면요. 인구는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플로리다 저 남쪽에 따뜻한 지방에 숲속에 텐트 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모습이 그래서 그때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우리가 양적완화라는 걸 했는데, 양적완화는 중간에 돈을 찍어내서 공급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라는 거 있죠. 미국 제도 다 베낀 겁니다. 우리나라 제도 대부분이요. 주택금융공사가 바로 뭐냐면은 주택금융과 관련해서 이제 역할을 하는 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내 돈 3억에다가 은행에서 대출 2억 받아가지고 만약에 집을 샀다고 해보세요. 근데 제 집값이 4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대출금이 2억이라는 것을 5억 대비해서 2억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4억짜리가 되게 되면요. 거기에 대비해서 60%인 그러니까 그래서 1억 8천만 원으로 이제 저 대출 줄이라고 그래요. 해소하려고 그래요. 일부 차액을요. 한 2천만 원을 갚으라고 은행에서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팔아야 되고 팔게 되면 집값 더 떨어지는 이런 요인도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은행은 그러니까 이걸 미국은 차압을 한 거예요. 차압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은행들도 이제 피해 볼 수 있잖아요. 은행은 대출금을요, 집값의 막 90% 정도 아니라 100%까지 막 빌려주고 그랬었어요. 집값 조금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이게, 이 피해가, 금융회사는 피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막 돈 풀어줘가지고 구제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신한은행에 빚 2억 갖고 있는 거를 주택금융공사가 도로 내라 이거예요. 즉, 2억을 신한은행에다 갚아주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예? 그 돈은 어디서 가냐? 한국에 돈 찍어서 투입하라 이거예요. 주택금융공사가 여러분들, 대주주가 누구냐면은 한국은행하고 정부예요. 민간 자본 하나도 없는 저거예요. 깨끗한 아주 그냥 국가 저거예요. 예? 공기업입니다. 공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에서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가지고 출자를 다 하라 이거예요. 출자를요. 그러니까요. 더 해가지고 한 20조 출자하면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해가지고 뭐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출자해가지고 그걸 2억을 도려내라 이거예요. 도려내면 나하고 신한은행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나하고 주택금융고 채권 채무 관계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내가 이래서 갖고 있는 집이 그냥 국민주택 규모 정도니까는 그러면 내가 이래서 이번 기회에 좀 주택을 팔고 싶다 하게 되면 그걸 매입을 하라 이게 주택금융공사에서. 그럼 내 돈 3억 원을 돌려줄 게 아닙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그렇죠? 그럼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하냐 주택금융공사 내 집을 뺏지 말고 그걸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시켜 주라 이거예요. 장기 공공임대로. 그럼 나는 거주처는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임대로 내고 매달 이제 내고 살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어떤 게 입니까? 매달 원리금 갚아내라 가지고 그냥 소비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여유가 생기죠. 3억 원 여유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주지를 내가 그러니까 뺏기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렇죠? 그럼 주택이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도 안 나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시장 경착륙도 막을 수 있고 가게도 구제할 수 있고 자기 삶의 터전을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한국판이라는 것은 가계 구제에 초점 맞추자. 미국은 뭐냐면 금융회사들 구제한다가 이거 다 돈을 투입해서 한 거예요. 가게는 다 박살내버리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이 안 되지죠. 가게가 박살내면 소비가 안 살아나니까요. 예? 가게를 지켜야지만이 이게 그러니까는 경제가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제가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정상을 안 하고 그게 왜 그러냐? 이 부동산은요 여기 이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요. 관련자들이요.